네, 오늘 변변한 정치 시간에는 김익현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셔서 최근에 예. 제가 방송에서 많이 뵀는데 저희가 예.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탄핵 심판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은 마무리를 했고 선고 기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2, 3일 전에는 기일이 좀 공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예. 절차가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뭐 날짜는 안 나온 상태니까 이번 주 내 선고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사실은 보통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안 될 것 같고 빨라도 다음 주 후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마은혁 후보자 그 권한쟁의 그거 관련해서도 이틀 전에 기일이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예.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17일까지는 공식 일정을 비워두고 비공개로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17일까지 비워둔 거 보면은 그 전에는 결론을 내고 그쯤에는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뭐 당연히 그 전에 선고가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평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평의가 예. 잘 돼서 뭐 결론이 확실히 됐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네. 평의가 잘 안 된다, 의견이 엇갈린다 이러면은 평의를 계속하면서 또 설득하는 작업이 좀 병행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요. 예, 파면이 그렇죠.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 5월 5일 연휴가 있는 그 주에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 보통 수요일에 치르는데 예,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이랑 뭐 보니까 지금 연휴가 좀 예, 붙어서 있더라고요. 예.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등등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주에. 예. 아, 그래서 월화수 다 휴일로 하면 투표율도 좀 떨어지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히려 그럼 5월 첫 주를 피하는 날짜를 또 예. 생각할 수 있지 예, 않나.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만약에 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다면 예. 대선 날짜까지도 좀 감안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선거 일정도 당연히 검토를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위기상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까지는 본인이 뭐 임명과 관련된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마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헌재가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속도를 좀 중시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굳이 예. 참여를 시켜서 재판의 어떤 종결을 늦출 거냐 이런 의구심은 좀 들거든요. 예. 네,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8분으로 예, 뭐 6대 2로 가결이 된다 하면은 굳이 예. 마 후보자를 넣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마 후보자를 편입을 해서 예. 9분이 하려고 뭐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다만 갱신 절차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네. 분들은 갱신을 하게 되면 정식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요. 네, 그 약식 절차를 약식 절차는 원래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소주인이 동의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헌재가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법 규정을 사소한 것은 어기고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헌법재판의 성질상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루 만에도 끝내고 지연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예. 평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 분위기상 어떤 좀 다수 의견으로 몰아간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다수 의견으로 좀 향해 가는데 좀 쉽지 않다 싶으면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는 게 유리할 수도 그렇겠죠. 있는 예, 그런 그렇게 거군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그냥 제 궁금증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법조팀 출입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취재를 해봤는데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였거든요. 예. 근데 헌재 취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 다 들어가 계셔서인지 근데 지금도 보니까 평의가 도청이 안 되는 공간에서 진행이 된다 이래요. 예.
그러면은 뭐 기자들 입장에선 취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도 새 나오는 얘기가 전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 아마 그런 얘기가 전혀 새 나오지 않고 제 전혀 생각에 없나요? 예. 집에 가서도 전혀 말씀을 하실 수 아, 없는 예.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법조계 오래 있었으니까 이분 성향이 어떠니까 좀 어른 예측을 해본다 뭐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을 먼저 종결을 했거든요. 뭐 변론 기일도 뭐 한 번밖에 열리진 않았었는데 선고 기일을 잡지 않다 보니까 이게 왜 한덕수 총리는 늘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제가 뭐 매체에 나가서 선택적 신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헌재에서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뭐 위법이다. 예. 요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고요. 네. 나머지 기타의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늦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먼저 그- 들어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보통 이제 선입 선출이라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건 먼저 처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 사건은 사실은 쟁점이 간단해요. 예. 그 의결 정족수가 몇이냐, 그거만 정해주면 그냥 해결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가처분도 있거든요. 예. 가처분이 있으면 본안 사건보다 원래 빨리 하는 게 뭐 민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도.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어떻게 보면 뭐 두 사건을 같이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두 사건을 근데 같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예.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제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자체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이후에 맞물려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같이 선고했을 때 이점이 있나요? 헌재 뭐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조금 겹치는 사유가 있긴 있으니까 예. 같이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대행 사건은 먼저 하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론을 내는 예, 게 그래야 되겠죠. 과거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 결론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예. 소수 의견보다는 만약에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하면 결론은 만장일치로 내더라도 소수 의견이 좀 담길 수도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소수 의견이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만장일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예, 예. 네. 그렇다면 당연히 소수 의견이 기재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소수 의견이 담기면 이게 다 헌재 결정문은 대중에게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쪼개져 있는데 국민 여론이 이게 그 결과 나온 이후에는 좀 통합이 돼야 될 텐데 더 분열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다 만장일치가 된다면 틀림없이 인용 의견일 텐데 네 분의 네. 재판관은 뭐 지금 좌쪽으로 알려진 그분들은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저는 있는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무튼 좀 많이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 변론 기일이 종결된 이후부터 계속 며칠일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어서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부가 법원 인사 때문에 교체가 됐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도 좀 바뀌면서 새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이제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했지만 검찰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지 않는 쪽이 생기면은 그 동의하지 않는 쪽의 의견을 좀 따라서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예. 재판부가 다 바뀐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뭐 인사 원칙이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으면 그걸 넘어서서 계속 유임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갱신 절차는 간이한 절차하고 원래 원칙적인 절차가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절차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인의 녹취록을 다 들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에서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듣지 않고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증거 기록이 뭐 20만 쪽이 넘는다 그러고 공판도
뭐 2년간 69회가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인이 간소화가 부동의해도 예. 지금 규칙이 개정돼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칙이 개정돼서. 예. 근데 재판 녹음 파일을 전부 재생하자는 게 이 대표 측 예, 주장이었던 것 당연히 같은데 그렇게 요구할 거죠. 예. 그게 지금 다 재생하자면은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립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녹취록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면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네, 많이 짧은 줄어들 시간 겁니다.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판사들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봤을 때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좀 인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정치인들 사건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는 인사를 안 하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원래는 그런 정치적 사건 고려 안 하고 판사들은 다 룰이 있거든요. 예. 뭐 어떤 법원에 2년이나 3년이 있으면 옮긴다. 그걸 지켜야 하는데 네. 다만 다만 이렇게 변론이 갱신돼서 뭐 예. 재판을 뭐 6개월 이상 계속해야 된다. 네. 그러고 또 그게 중요한 사건이다 하면은 그 판사를 하여간 계속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예. 계속 있게 하는 게 다 바뀌면은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 재판이 지연되진 않는다고 해도 일단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예. 보통 일반 사건보다 훨씬 어렵고 예. 기록도 많고 방대하고 이러니까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생길 거라고 거의 확정을 하고 대선 주자급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재판들이 걸려 있는 거 이게 좀 크잖아요. 예. 특히 유죄가 선고된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대선을 치렀을 때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상태로 재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뭐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다 이런 주장에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수설이 정지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때 아닌 법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아쉽고요. 예. 그래서 뭐 탄핵, 내란, 불소추 특권, 권한쟁의 심판 사실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용어도 너무 하여간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하여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데요. 네. 그 규정은 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토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명시적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뭐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게 다수 겨내고 중단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의 진행. 네. 이렇게 뭐 나름 근거를 대긴 했는데 예. 저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네. 헌법학자 다수설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특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특권은 특별하게 인정되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자격이 없는데 천천히 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돼서도 재판을 안 받고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는 예. 그런 면이 있고 또 네. 대통령 당선이 면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 판사들이 그걸 진행하면 이 대표가 뭐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의견서 제출해서 이건 중단돼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냐는 그 각계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에 있잖아요. 근데 633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뭐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아마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 한들 대권 도전을 포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분도 변호사이신데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사법기관 판단보다도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고 하면 그걸 알고도 뽑았으니까 국민들의 어떤 이 표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좀 맞는 얘기일까요?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예. 그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자격이 상실되는데 그것까지 뭐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언제 나올지 좀 애매한데 네.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날 선고란 말이에요. 예. 뭐 유죄가 나오느냐, 이거는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고요. 공직선거법. 그렇죠. 거기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후보 등록을 했다가 그 후에 대법원 판결이 그 선거 전에 나온다. 그러면은 후보 자격이 상실되고 더욱 문제는 새로운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조홍천 의원이 하셨는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물론 3달 안에 하게 돼 있지만 네. 2달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이고 그게 633 원칙이 1심, 2심에서 다 어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라도 나서서 2달 정도 안에 선고하는 것이 뭐 부적절하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원래는 633 지켜서 6월 26일 선고를 못 박자 이러다가 5월 안에 선고도 검토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80일 안에 하게 있는데 지금 거의 90일 정도 되면 선고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3달은 최장 기한이지 3달이 지나야 선고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래도 당선이 된다면 일단 선고가 나온 거는 그렇다 치고 아직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그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1심 선고 자체가 나오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이 없는 채로 그냥 정말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 그게 중단된다는 규정이나 근거는 전혀 어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재판부 하나라도 그걸 선고해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고 이게 뭐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지만 다른 사건은 뭐 집행유예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확정된다면 또 대통령 지위에서 내려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를 좀 참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심 재판을 좀 봤던 중에 이것도 뭐 혐의도 상당히 좀 중한 거였는데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금전을 지급한 뭐 그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당선이 되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유죄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뭐 사법적인 면에서 좀 선진국이다라고 할 만한 미국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결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이나 그 담당 재판부에서 똑같은 견해를 취할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환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